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이런 자리에 어울리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며느리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이듯 내뱉었습니다. 창피하게 왜 오셨어요? 제발 조용히 나가주세요. 아들 병원 개업식장. 저는 쫓겨나듯 홀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며느리의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주차장에서 담배 한 대를 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실장, 그 건물 계약 해지에 구조 변경 조항 위반으로. 회장님, 아드님 병원인데. 알아. 그러니까 빨리 해. 그날 밤 며느리의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대출금 즉시 상환하라는 통보가 온 겁니다. 며칠 후 그 오만했던 며느리가 제 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내리고 똑같이 말해줬습니다. 안 불렀는데 왜 왔어?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청룡 메디컬 센터 12층 로비에 화려한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붉은 카펫 위로 의료계 명사들과 지역 유지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유리가 남편 민준의 팔짱을 끼고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정도 규모의 병원을 여시다니. 한 하객이 민준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유리가 어깨를 으쓱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실력이 좋으니까요. 저는 옆에서 조금 거들었을 뿐이에요. 그때 로비 구석에 검은 코트를 입은 박금자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금자는 아들의 성취를 멀리서 지켜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죠. 초대장은 받지 못했지만 아들의 개업식을 축하하고 싶은 마음에 몰래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유리가 샴페인 잔을 들고 돌아서다가 금자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유리가 성큼성큼 금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금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개업하는 날인데 어미가 와서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다. 유리가 주변을 힐끗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안 불렀는데 왜 오셨어요? 오늘 중요한 분들 많이 오셨거든요. 금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중요한 분들? 그래서 어미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 유리가 한숨을 내쉬며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행사는 가족 모임이 아니에요. 초대받지 않은 분은 나가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유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금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유리야, 무슨 소리야?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유리가 민준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처리할게. 민준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금자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금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나가마. 금자가 유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금자가 몸을 돌려 홀을 빠져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른 금자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금자가 버튼을 누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최 실장, 나야. 전화기 너머로 최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금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청룡 빌딩 임대 계약서 당장 확인해.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 최 실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 건물은 아드님 병원이. 금자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알아. 그러니까 빨리 해. 2시간 후 최 실장이 금자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최 실장이 서류를 펼치며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며느리 되시는 분이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건물 벽 일부를 허물었더군요. 금자가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나? 최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에 건물 구조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금자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용 증명 보내. 오늘 안으로. 최 실장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아드님 병원인데. 금자가 최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자네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최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청룡 메디컬 센터에서는 아직 개업 파티의 열기가 식지 않았습니다. 유리가 마지막 하객을 배웅하고 돌아서는데 한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원장님, 이게 방금 도착했는데요. 유리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유리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민준이 다가와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계약 해지? 건물을 비우라고? 유리가 서류를 구기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오늘 개업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민준이 서류를 다시 펴서 읽었습니다. 건물 구조 변경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되어 있어. 유리야, 너 인테리어 할 때 벽 허물었잖아.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문제가 될 줄 몰랐어. 작은 벽 하나였는데. 민준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 건물 주인이 누군지 알아? 어머니야. 어머니가 이러신 거라고. 유리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건물주라고?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민준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말했잖아. 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 넌 그냥 건물만 구해줬다고 생각한 거야? 유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까 내가 한 말 때문에 이러시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리가 전화를 받으며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네, 대출금을 당장 갚으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행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물 계약이 해지되면서 담보가 사라졌습니다. 규정상 즉시 상환을 요청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리가 전화를 끊고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의료 장비 사느라 받은 대출, 그거 다 갚으래. 우리 어떡해? 민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유리가 급히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가 계약서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걸 모르고 사인하셨네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리가 변호사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섰습니다. 방법이 없다니요. 당신이 변호사 맞아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안 읽고 사인하신 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유리가 텅 빈 병원 로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화려하게 빛나던 샹들리에가 이제는 조롱하듯 유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유리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 청룡 메디컬 센터는 문을 닫았습니다. 민준과 유리가 직원들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짐을 챙겨나갔습니다. 민준이 유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유리야,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빌어보자. 잘못했다고 하면
유리가 민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왜 빌어? 시어머니가 너무한 거잖아. 말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까지 해?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문제였던 거야. 초대 안 했으면 조용히 말할 수도 있었잖아. 왜 하필 사람들 앞에서? 유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내 잘못이라는 거야? 민준이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리가 텅 빈 병원을 둘러보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희망으로 가득 찼던 이곳이 이제는 공허한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민준과 유리가 짐을 싸서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펜트하우스에서 살던 두 사람에게 좁은 원룸은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유리가 창문 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라니. 믿을 수가 없어. 민준이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버티자. 방법을 찾아볼게. 유리가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방법? 무슨 방법? 병원도 없어지고 돈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 민준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리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한테 다시 연락해봐. 뭐라도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3군데나 알아봤어. 다 똑같은 말이야. 계약서대로라서 어쩔 수 없다고. 유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며칠 후 유리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리가 책상을 짚으며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직접 찾아가서 사정하면 안 될까요? 선생님이 대신 가주세요.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요? 그건 법률 업무가 아닌데요. 유리가 손을 모으며 애원했습니다. 부탁드려요. 제가 직접 가면 문전박대당할 게 뻔하거든요. 변호사님이 가시면 좀 다르지 않을까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죠. 다음 날 변호사가 금자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금자가 서류를 검토하다가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되시는 분의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혹시 합의의 여지가 있으신지. 금자가 명함을 힐끗 보더니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합의? 무슨 합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계약 해지권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없을까 해서요. 며느리 분께서 많이 반성하고 계십니다. 금자가 비로소 고개를 들어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반성? 그 사람이 반성이란 걸 할 줄 알아요? 변호사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금자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할 말 없으니까. 변호사가 고개를 숙이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변호사가 유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나주시긴 했는데 대화 자체를 거부하시더라고요. 유리가 전화기를 꽉 쥐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고요.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냐고. 그러시더군요. 유리가 전화를 끊고 벽에 기대앉았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유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뭐래? 유리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안 된대. 만나지도 않겠대. 민준이 유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가볼게. 아들 말은 들으실 수도 있잖아. 유리가 민준을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소용없어. 당신 어머니 성격 몰라?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 안 바뀌잖아. 민준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유리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야겠어.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게. 민준이 유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리야,
그건 좀. 유리가 민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 이렇게 망하고 끝낼 순 없어. 며칠 동안 유리는 금자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금자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단골 레스토랑에서 식사한다는 정보를 얻었죠. 유리가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금자의 차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리가 차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머님, 금자가 운전석에서 유리를 발견하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유리가 차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금자가 창문을 내리고 유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뭐 하는 거니, 지금? 유리가 두 손을 모으며 애원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날 제가 너무 심했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평생 어머님께 잘할게요. 금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금자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한테 오라고 불렀니? 유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금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오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왜 남의 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니?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말은 개업식 날 자신이 금자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유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금자가 유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나를 무시했을 때 너는 이미 내 병원이랑 미래를 다 버린 거야. 유리가 금자의 차 문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민준이 생각해서라도요. 아드님이잖아요. 금자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실장, 지난번에 말한 건물 매입 서류 검토했어? 유리가 멍하니 금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금자는 유리를 완전히 무시한 채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응, 그거 진행해. 내일 오전까지 준비해놔. 유리가 다시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저 좀 보세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금자가 전화를 끊고 유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 실장, 이 사람 좀 데려가. 어느새 다가온 최 실장이 유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유리가 최 실장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나요.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금자가 창문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할 말 없어. 가.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리가 차를 따라가며 외쳤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유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최 실장이 멀리서 유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참 후 민준이 주차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유리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유리를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유리야, 괜찮아?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유리가 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꼈습니다. 내가 한 말 그대로 돌려줬어. 안 불렀는데 왜 왔냐고. 민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하셨네. 유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먼저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돌려받으니까 정말. 유리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좁은 오피스텔에서 유리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 맥주캔을 따며 유리에게 건넸습니다. 마셔. 조금이라도 진정돼. 유리가 맥주를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응.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민준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몰라. 나도 모르겠어. 유리가 맥주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그날 내가 입을 다물었으면.
민준이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일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하자. 유리가 민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앞으로? 무슨 앞으로? 병원도 없고 돈도 없고 신용불량자 되기 직전인데. 민준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리가 벽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다 끝내버릴까. 민준이 화들짝 놀라며 유리를 잡았습니다. 유리야, 무슨 소리야. 그런 말 하지 마. 유리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농담이야. 농담. 민준이 유리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처음부터 다시. 응? 유리가 민준의 품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이 어딘데. 우린 이미 너무 높은 데서 떨어졌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리가 친정아버지 한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한 박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유리야, 무슨 일이니? 요즘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다. 유리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한 박사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내일 병원으로 와라. 다음 날 유리가 한성 종합병원 원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한 박사가 소파에서 일어나 유리를 맞았습니다. 앉아라.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유리가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유리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개업식 날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 계약 해지, 대출금 상환 요구까지. 한 박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이 문을 닫았다는 거냐?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입을 잘못 놀려서. 한 박사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이런 멍청한 것.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니? 유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그때는 제가 너무 우쭐했어요. 한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어머니라는 사람, 박금자 씨 맞지? 유리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시어머니 아세요? 한 박사가 돌아서며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들어봤다. 부동산 쪽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야. 유리가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시어머니한테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한 박사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직접 만나볼게. 의료계에서 내 이름이 어떤지는 알 거 아니냐. 유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아버지가 직접요? 한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딸 하나 구하지 못하면 아버지 노릇을 왜 하겠니? 유리가 한 박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한 박사가 유리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아버지가 해결해 줄게. 3일 후 한 박사가 금자에게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금자가 최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한성 종합병원 원장이 나를 만나자고? 최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며느리분 친정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금자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나오시는군. 좋아, 만나지. 약속 장소는 도심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금자가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한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한 박사가 금자 앞에 서며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성 종합병원 원장 한정수입니다. 금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손짓했습니다. 앉으세요. 한 박사가 맞은편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자가 찻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만나자고 하셨는지 듣고 싶네요. 한 박사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제 딸이 큰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금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시는군요. 한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들었습니다. 딸을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한 박사가 서류 봉투를 금자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현금으로 준비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취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자가 서류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되죠? 한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5억입니다. 위자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금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5억이요? 한 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족하면 더 준비하겠습니다. 금자가 고개를 저으며 서류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한 박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뭘 원하십니까? 말씀만 하시면 맞춰드리겠습니다. 금자가 한 박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원장님, 저는 원하는 게 없어요. 한 박사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한 박사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저도 의료계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인맥도 있고 힘도 있어요. 금자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래서요? 한 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위 민준이 그 친구 의사 면허 갱신할 때 제가 좀 건드릴 수 있습니다. 아드님 아끼시면 잘 생각하세요. 금자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한 박사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협박이라고 생각하시면 협박이고 협상이라고 생각하시면 협상이죠. 금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 박사가 승리를 확신한 듯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습니다. 금자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장님, 재미있는 분이시네요. 한 박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금자가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습니다. 최 실장, 서류 가져와. 최 실장이 다가와 서류 한 장을 금자에게 건넸습니다. 금자가 그 서류를 한 박사 앞에 펼쳤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한 박사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류를 읽는 한 박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금자가 찻잔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한성 종합병원 부지랑 건물 등기권리증이에요. 한 박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유주가 왜 제 이름이 아니죠? 금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5년 전에 인수했어요. 제가 가진 해외 법인 이름으로요. 한 박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병원은 내가 30년 동안. 금자가 손을 들어 한 박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원장님이 운영하신 건 맞죠? 그런데 건물 주인은 접니다. 한 박사가 서류를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사기 아닙니까? 이게 내가 모르게 건물을 넘겼다고요? 금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기 아니에요. 5년 전에 원장님 병원이 자금난 겪으셨잖아요. 그때 투자해준 사람이 접니다. 한 박사가 멍하니 금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투자자가 당신이었다고요? 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약서에 다 있어요. 투자금 상환 못하면 건물 소유권 이전한다고. 한 박사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일군 병원인데. 금자가 서류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협박하셨으니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한 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금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병원 건물도 곧 계약 해지될 겁니다. 구조적 결함이 발견됐거든요. 한 박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구조적 결함이라니. 금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를 건드리시면 안 됐어요, 원장님. 한 박사가 금자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얘기 좀 더 합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금자가 한 박사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늦었어요. 원장님이 저를 협박한 순간 이미 끝난 겁니다. 금자가 몸을 돌려 라운지를 빠져나갔습니다. 한 박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최 실장이 금자를 따라 나가며 한 박사를 힐끗 돌아보았습니다. 한 박사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박사가 유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유리가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한 박사의 목소리가 힘없이 들렸습니다. 유리야, 아버지가 못 도와주겠다. 유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한 박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 건물, 그것도 내 시어머니 거더라. 유리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한성병원이요? 한 박사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5년 전에 넘어갔대. 나도 몰랐어. 유리가 벽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아버지 병원도 위험한 거예요? 한 박사가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유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잘못해서. 한 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됐다. 내 잘못만은 아니야. 아버지가 덤볐다가 더위를 키웠어. 유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이 달려와 유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유리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유리가 민준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병원도 시어머니 거래.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민준이 멍하니 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리가 민준의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해? 다 내 잘못이야.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준과 유리는 지방의 작은 병원 응급실에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서울 생활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죠. 민준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유리가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수고했어. 오늘 환자 많았지? 민준이 커피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교통사고 환자가 3명이나 들어왔어. 유리가 민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오늘 힘들었어. 할머니 한 분이 넘어져서 오셨는데 보호자가 없더라고. 민준이 커피를 홀짝이며 물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야?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자식들이 다 멀리 살아서 연락이 안 된대. 민준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 오니까 그런 분들이 많더라. 서울에서는 못 봤던 것들이야. 유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어. 민준이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버텨보자. 언젠간 나아지겠지. 유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아지긴 뭐가 나아져. 빚만 늘어나는데. 어느 주말 민준과 유리는 도심 외곽의 빈민 지역에서 열리는 무료 진료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낡은 마을회관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아? 유리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돼서 못 가는 분들이 많대. 1년에 한 번 있는 봉사라서 다들 기다렸나 봐. 민준과 유리가 간이 진료대 앞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요. 걷기가 힘들어요. 유리가 할머니의 무릎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할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몇 년 됐어요. 병원 가려면 버스 타고 2시간을 가야 하는데 돈도 없고 힘도 없어서. 유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유리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파스랑 약 드릴게요. 많이 아프시면 꼭 병원 가셔야 해요. 할머니가 유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민준도 옆에서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팔에 상처가 난 아이, 기침이 멈추지 않는 아저씨, 눈이 침침한 할아버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환자를 보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진료가 끝났습니다. 민준이 땀을 닦으며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오늘 몇 명이나 본 거야? 유리가 명단을 세며 대답했습니다. 1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 민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원도 못 가고 살고 있었구나. 그때 흰 머리의 노인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노인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선생님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야말로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노인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나는 강영수라고 해요. 이 동네에서 30년째 봉사하고 있는 늙은 의사요. 유리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강 박사님이세요? 저희 이 봉사 오기 전에 박사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강 박사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일하는 거죠. 민준이 강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30년이면 정말 오래 하신 건데 힘드시지 않으세요? 강 박사가 마을회관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그런데 말이야. 강 박사가 멀리 떠나는 환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들 얼굴 보세요. 아픈데 치료받고 가니까 표정이 밝아졌잖아요. 민준과 유리가 환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무릎 아프다던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강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큰 병원에서 일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 이름도 날렸지. 유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봉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강 박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깨달은 거야. 내가 치료하는 환자들은 다 돈 있는 사람들이더라고. 진짜 아픈 사람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내 병원 문턱도 못 넘었어. 민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 박사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강 박사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진료하는 거 봤어요. 실력이 좋더라고. 근데 표정이 어둡더군. 유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사정이 좀 있어서요. 강 박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연은 안 물을게요. 다들 사정이 있으니까. 강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요. 돈 쫓는 의사보다 생명 쫓는 의사가 더 행복해요. 민준이 강 박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생명을 쫓는 의사요? 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돈은 벌어도 끝이 없어. 근데 생명은 달라. 한 사람 살리면 그게 다 보람이야. 유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후로 민준과 유리는 매주 강 박사의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강 박사는 두 사람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 박사가 민준과 유리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한테 제안할 게 있어요. 민준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강 박사가 마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동네에 진료소 하나 열면 어때요? 유리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저희가요? 저희는 돈도 없고 강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큰 병원 말고 작은 진료소요. 월세 낼 정도만 있으면 돼요. 민준이 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리도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박사가 두 사람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봐요. 이 동네 사람들한테는 선생님들이 필요해요. 그날 밤 민준과 유리는 좁은 오피스텔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리야, 어떻게 생각해? 유리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워. 또 실패하면 어떡해? 민준이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무서워. 근데 강 박사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유리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뭐가?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생명을 쫓는 의사가 더 행복하다는 말. 우리 청룡 메디컬 센터 할 때는 돈만 생각했잖아.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얼마나 벌지, 얼마나 커질지 그것만 생각했어. 민준이 유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 돈 말고 사람을 위해서. 유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아, 우리 뭐가 있어? 퇴직금 조금이랑 내 명품 가방 몇 개밖에 없는데. 민준이 유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거면 돼. 작게 시작하자. 유리가 민준의 품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민준이 유리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해보자. 같이. 일주일 후 민준과 유리는 빈민가 골목에 있는 낡은 상가를 찾았습니다. 유리가 상가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완전 폐허잖아. 이게 진료소가 될 수 있어? 민준이 벽을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벽은 튼튼해. 우리가 직접 고치면 돼. 유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뭘 고쳐? 인테리어 해본 적도 없는데. 민준이 유리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배우면 되지. 못할 거 없어. 그날부터 민준과 유리는 직접 상가를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유리가 바닥을 닦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팔아 산 중고 의료 장비를 들여놓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낡은 상가가 작은 진료소로 변했습니다. 유리가 땀을 닦으며 진료소를 둘러보았습니다. 와, 진짜 진료소 같아. 민준이 간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간판 달자. 이름 뭐로 할까? 유리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소망의원 어때?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자는 뜻으로.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좋아. 소망의원. 민준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간판을 달았습니다. 유리가 아래에서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소망의원. 작지만 두 글자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유리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민준이 사다리에서 내려와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이번엔 제대로 하자. 소망의원이 문을 연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작은 진료소는 어느새 동네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었죠. 아침부터 진료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유리가 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맨 앞에 서 있던 할머니가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주신 약 먹으니까 허리가 많이 나았어요. 유리가 할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오늘은 어디가 불편하세요? 할머니가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요즘 머리가 자주 아파서요. 나이 먹으니까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네.
유리가 할머니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살펴볼게요. 민주는 옆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젊은 남자가 팔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좀 봐주세요. 어제 일하다가 긁혔는데 점점 부어요. 민준이 상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감염됐네요. 소독하고 약 드릴게요. 일하실 때 장갑 꼭 끼세요. 남자가 머리를 긁으며 대답했습니다. 장갑 끼면 일이 안 돼서요. 민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손 다치면 일 못해요. 조심하셔야죠. 남자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점심시간이 되자 진료소가 잠시 한가해졌습니다. 유리가 김밥을 꺼내며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만 30명 봤어. 민준이 김밥을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점점 늘어나네. 처음에는 하루에 10명도 안 왔는데 유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입소문이 났나 봐. 어제는 옆 동네에서도 왔더라고. 민준이 김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좋은 거지.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이상해. 민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가? 유리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청룡 메디컬 센터 때는 환자 100명 봐도 이렇게 뿌듯하지 않았거든. 근데 여기서는 한 명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 민준이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 그 무렵 서울에서는 금자가 최 실장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 부부 근황입니다. 금자가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뭐하고 있대? 최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지방 빈민가에서 작은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의원이라고요. 금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진료소? 돈이 어디서 났어? 최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퇴직금이랑 며느리 분 물건 팔아서 마련했다고 합니다. 금자가 서류를 훑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명품 팔아서 진료소를 열었다고?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네. 요즘 동네에서 평판이 꽤 좋다고 합니다. 무료로 진료해주는 날도 있고요. 금자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최 실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연락을? 금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계속 지켜봐. 최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금자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제대로 된 의사가 되려는 건가? 어느 늦은 밤 소망 의원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진료실 정리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문이 벌컥 열리고 건설 현장 인부 2명이 피투성이가 된 남자를 부축하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사람 살려주세요. 민준이 달려가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인부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현장에서 철골이 무너졌어요. 이 사람이 깔렸다가 겨우 꺼냈는데 민준이 환자를 진료대에 눕히며 소리쳤습니다. 유리야, 빨리 와. 유리가 뛰어왔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본 유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났어. 옷 잘라. 민준이 가위로 환자의 옷을 잘랐습니다. 배 쪽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환자의 맥박을 재며 말했습니다. 맥박이 약해. 쇼크 오기 직전이야. 민준이 인부에게 물었습니다. 구급차는요? 인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렀는데 30분은 걸린대요. 여기가 너무 외져서. 민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30분이면 늦어. 유리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해.
지금 당장.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피 막아. 나는 상처 부위 확인할게. 유리가 거즈를 꺼내 환자의 상처 부위를 눌렀습니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유리가 외쳤습니다. 여기 큰 혈관이 다쳤어. 압박만으로는 안 돼. 민준이 도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직접 묶어야겠어. 거즈 더 줘. 유리가 거즈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어? 민준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해야지. 안 하면 이 사람 죽어. 민준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유리는 옆에서 피를 닦아내고 도구를 건네며 민준을 도왔습니다. 인부들이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선생님들, 살릴 수 있어요? 민준이 대답하지 않고 처치에 집중했습니다. 유리가 인부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집중해야 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 깊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피 멈췄어. 유리가 환자의 맥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맥박 돌아오고 있어. 살았어. 민준이 환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환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민준이 환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살았어요.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환자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구급대원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응급처치 누가 했어요? 유리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했어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큰 병원 가서도 살 수 있어요. 구급차가 떠나고 진료소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준과 유리가 피 묻은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살렸어. 우리가. 민준이 유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응, 살렸어.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이 느낌 알아? 민준이 물었습니다. 뭔데? 유리가 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청룡 메디컬 센터 개업식 때 받은 축하보다 지금이 100배 더 기뻐. 민준이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그래. 며칠 후 지역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자가 소망 의원을 찾아와 민준과 유리를 인터뷰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날 밤 상황이 어땠나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무서웠어요. 시설도 부족하고 장비도 없었으니까요. 유리가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두 분이 서울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셨다던데 왜 여기서 진료소를 여신 거예요? 민준과 유리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저희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기사 제목은 이렇게 붙었습니다. 소외된 곳의 영웅들, 생명을 구한 작은 진료소. 기사가 나간 후 소망 의원의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자원봉사를 하겠다며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반찬통을 들고 진료소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들, 이거 우리 집에서 담근 김치예요. 맛있게 드세요. 유리가 반찬통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우리 손자 치료해 주셨잖아요. 이거라도 해야지. 민준이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잘 먹을게요. 저녁 민준과 유리가 진료소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여기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돈은 없지만 마음은 부자가 된 기분이야.
유리가 민준에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강 박사님 말씀이 맞았어. 생명을 쫓는 의사가 더 행복하다고. 민준이 유리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의사가 된 것 같아. 소망 의원이 안정을 찾으면서 민준과 유리의 일상도 평온해졌습니다. 아들 도연이는 근처 초등학교에 다니며 밝게 자라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유리가 도연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도연이가 교문 앞에서 힘없이 서 있었습니다. 도연아, 왜 그래? 어디 아파? 도연이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요. 유리가 도연이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열은 없네. 요즘 잠을 못 잤어? 도연이가 유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잤는데도 계속 졸려요. 유리가 도연이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일찍 자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집에 돌아온 유리가 도연이의 옷을 갈아입히다가 멈칫했습니다. 도연이의 팔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아, 이거 뭐야? 어디서 부딪혔어? 도연이가 팔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안 부딪혔는데. 유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안 부딪혔는데 멍이 들었다고?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 자꾸 이런 게 생겨요. 유리가 도연이의 다리를 살폈습니다. 다리에도 여러 개의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녁에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유리가 민준을 부엌으로 끌고 갔습니다. 민준아, 도연이 좀 봐. 민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유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었어. 부딪힌 적도 없는데.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유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피곤하대. 학교에서도 졸린다고 하고. 민준이 거실로 나가 도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도연아, 아빠 좀 보자. 도연이가 민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저 아파요? 민준이 도연이의 팔을 살피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그냥 확인하는 거야. 민준이 도연이의 눈꺼풀을 살짝 뒤집어 보았습니다. 점막이 하얗게 빠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연아, 요즘 숨쉬기 힘들 때 있어?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단 오르면 숨이 차요. 민준이 도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오늘은 일찍 자. 도연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민준이 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민준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빈혈 증상이야. 근데 이렇게 심한 건. 유리가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무슨 뜻이야? 그냥 빈혈 아니야?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큰 병원 가서 검사해보자. 확실히 해야 해.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우리 아들 괜찮은 거지? 민준이 유리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검사해봐야 알아. 너무 걱정하지 마. 다음 날 민준과 유리는 도연이를 데리고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사흘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민준과 유리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앉으세요.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유리가 의사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의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도연이가 희귀한 병에 걸렸습니다. 민준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무슨 병이요? 의사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피를 만드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몸에서 피가 제대로 안 만들어져요.
유리가 의자를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거죠? 의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보조적인 치료만 가능합니다. 완치하려면 해외에서 특수 치료를 받아야 해요. 민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해외요?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의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미국에 이 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성공률도 높고요. 유리가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치료비, 약가, 체류비 합치면 적어도 20억 이상입니다. 유리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20억이요? 민준이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의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다른 방법을 찾아봤는데 이 병은 그 치료밖에 없어요. 병원을 나온 민준과 유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이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래요? 제가 많이 아픈 거예요? 유리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도연아, 아빠, 엄마가 다 고쳐줄 거야.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엄마 아빠 믿어요. 집에 돌아온 후 도연이가 잠든 뒤에 민준과 유리가 마주 앉았습니다. 유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0억. 우리가 어떻게 구해? 민준이 머리를 감싸주며 대답했습니다. 소망 의원 팔아도 1억도 안 돼. 유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한테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민준이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리야, 지금 그 얘기는 소용없어. 유리가 민준의 손을 뿌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소용없긴 뭐가 소용없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입을 함부로 놀려서 이 꼴이 된 거잖아. 민준이 유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만해. 지금 중요한 건 도연이야. 유리가 민준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돈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우리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게 말이 돼? 민준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자. 뭐라도 있을 거야. 다음 날 유리가 친정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한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야, 무슨 일이니? 유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도연이가 많이 아파요. 해외에서 치료받아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한 박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마나 드는데? 유리가 대답했습니다. 20억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한 박사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유리야, 아버지도 지금 형편이 안 좋아. 병원이 힘들어서. 유리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도연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한 박사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도 돕고 싶어. 근데 지금 당장은. 유리가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 달려와 유리를 일으켰습니다. 뭐래? 유리가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안 된대. 아버지도 형편이 안 좋대. 민준이 벽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젠장. 유리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어떡해? 도연이 어떡해? 민준이 유리를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도연이 방문을 열고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가 도연이의 이마를 쓰다듬며 속삭였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꼭 살릴게. 꼭. 민준이 유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소망 의원 문 닫자. 그 돈이라도 모아야 해.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야지. 도연이 살리려면 뭐든 해야지.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돈. 결국 또 돈이야. 유리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명히. 6달이 흘렀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로비에 민준과 유리, 도연이가 나타났습니다. 도연이가 캐리어를 끌며 활짝 웃고 있었죠. 아빠, 한국이다. 드디어 왔다. 민준이 도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도연아. 집에 왔어. 유리가 도연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힘들지 않아? 비행기 오래 탔는데. 도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힘들어요. 저 이제 완전 건강해졌다고요. 민준이 웃으며 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완치 판정 내렸으니까 진짜 괜찮은 거야. 유리가 도연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잘 버텼어. 그때 도연이가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저기 누구야? 민준과 유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금자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유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금자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왔구나. 도연이가 금자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금자가 도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도연이 많이 컸네. 도연이가 금자의 목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금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민준이 금자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마중 나오셨어요? 금자가 도연이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자가 오는데 당연히 와야지. 유리가 금자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도연이가 살았어요. 금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 얘기는 됐어. 밥이나 먹으러 가자. 네 사람이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금자가 준비한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도연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한국 음식 먹고 싶어요. 미국에서는 김치가 없었어요. 금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시켜줄게. 민준이 금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야 항상 똑같지. 너희 걱정이나 했다. 유리가 금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때문에 마음 많이 쓰셨죠? 금자가 유리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가족인데 당연한 거야. 식당에 도착해 네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이가 메뉴판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저 갈비탕 먹어도 돼요? 금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할머니가 다 사줄게. 음식이 나오고 네 사람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유리가 금자의 그릇에 반찬을 덜어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맛있어요. 금자가 유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갑게 굴었니? 유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요. 평생 이렇게 할 거예요. 민준이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금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민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금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민준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를 읽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건물 증여요? 유리가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심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어머님, 이건... 금자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들어봐. 내 말 끝까지 들어. 민준과 유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금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건물로 병원 열어. 이름은 도연공익보건센터로 해.
민준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공익보건센터요? 금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가 빈민가에서 하던 것처럼 돈 없는 사람들 치료해주는 곳 말이야. 유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금자가 유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소망의원에서 보여준 거 내가 다 봤어. 그게 진짜 의사야.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금자가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자격 없으면 안 줘. 내가 인정했으니까 주는 거야. 도연이가 끼어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 이름으로 병원 만드는 거예요? 금자가 도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도연이 이름으로 만드는 거야. 나중에 도연이도 의사 되면 거기서 일해. 도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의사 될 거예요. 아빠 엄마처럼요. 민준이 금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꼭 잘할게요. 금자가 민준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잘해야지. 못하면 다시 뺏을 거야. 유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절대 못 뺏으실 거예요. 저희가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요. 3달 후 도연공익보건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건물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망의원에서 치료받았던 환자들도 찾아왔죠. 민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몇 년 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병원도요. 사람들이 조용히 민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의사가 뭔지, 진짜 삶이 뭔지요. 민준이 유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진료소를 열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치료했습니다. 그게 저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유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준이 금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센터를 열 수 있게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제 어머니예요. 금자가 손을 내저었지만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2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건물로 저희가 배운 것들을 나누라고요.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금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테이프 커팅 같이 해주세요. 금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너희가 해. 유리가 금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같이 하셔야죠. 어머님이 없었으면 이 센터도 없었어요. 도연이가 금자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머니 같이 해요. 제 이름인데 할머니도 해야죠. 금자가 결국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같이 하자. 4사람이 나란히 서서 빨간 테이프 앞에 섰습니다. 민준이 가위를 들고 말했습니다. 1, 2, 3. 가위가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기자가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가족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모여주세요. 금자와 민준, 유리, 도연이가 센터 간판 앞에 섰습니다. 금자가 도연이를 앞에 세우고 그 뒤에 섰습니다. 민준과 유리가 양옆에 섰습니다. 기자가 카메라를 들며 말했습니다. 웃으세요. 4사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금자와 유리가 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유리가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꿈 같아요. 금자가 난간에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꿈이 아니야. 너희가 만든 거야. 유리가 금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때 개업식에서 제가 한 말, 평생 후회할 거예요. 금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지난 일이야.
이제 그만해. 유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그때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어머님이 싫었던 게 아니라 제가 너무 교만했던 거예요. 금자가 유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알아. 다 알아. 유리가 금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벌하셨지만 결국은 살려주셨어요. 저도 도연이도요. 금자가 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달라졌으니까. 예전 그 며느리였으면 난 가만 안 뒀어. 유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어머님 무서운 거. 금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알면 됐어. 유리가 금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뭐든지 상의할게요. 어머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금자가 유리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잘하면 되는 거야. 유리가 금자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금자가 유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옥상 아래에서 도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밥 먹으러 가요. 유리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지금 내려갈게. 금자가 유리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자. 손자가 부른다. 두 사람이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민준과 도연이가 센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금자와 유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빨리 가요. 저 배고파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천천히 가도 돼. 밥 안 도망가. 금자가 도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손자 배고프다는데 빨리 가야지. 네 사람이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도연공익보건센터의 간판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유리가 민준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우리 행복하지? 민준이 유리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지금이 제일 행복해. 도연이가 두 사람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뭐해요? 빨리 와요. 금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빨리 가자. 할머니도 배고파.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저녁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무시했던 며느리. 그 한마디가 병원을 무너뜨리고 친정까지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의사란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유리는 빈민가 작은 진료소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금자는 며느리가 진심으로 변했을 때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손자의 생명을 살리고 다시 일어설 기회까지 주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니라 화해의 이야기였습니다. 상처 주고 상처받았던 두 여자가 진짜 가족이 되기까지의 이야기.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해졌을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